회사에선 똑같은 실력인데 왜 연봉이 2배나 차이 날까요? 회사에서 조금 더 챙겨주고 있을까요? 사실 그게 아니고 부업을 하냐 안 하냐 그 차이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 직장 생활할 때 부업 때문에 진짜 막막했어요.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정보만 봐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거든요. 여기선 이게 좋다, 또 저기선 저게 좋다, 차라리 누가 딱 정해줬으면 싶더라고요. 직장인이 부업 고르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4년간 쿠팡,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겪은 시행착오, 거기서 얻은 진짜 중요한 것들을 솔직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같은 출발을 했지만 제가 동기 연봉의 2배를 벌었던 이유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부업 선택할 때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먼저 쿠팡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에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쿠팡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쿠팡에서 나름 준수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광고 거의 안 쓰고 리뷰도 1,000개가 넘었고 마진도 5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게 단 10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판매 중지가 되었고 재개 후엔 마진이 50%에서 10% 이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게 있었는데요. 이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시장이구나. 쿠팡도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5가지를 감당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수수료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 쿠팡은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10%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판매가가 2만 원이면 2,000원 이상이 수수료입니다. 거기에 로켓그로스 배송비, 입출고비, 반품 회수비 이런 것들을 모두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심각한 포화 시장입니다. 도매국이나 도매매, 그리고 중국의 도매 사이트인 1688 이런 상품은 이미 전부 쿠팡에 깔려 있습니다. 게다가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셀러들이 많아서 정상적으로 뛰어들기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운의 영역이 너무 크다. 쿠팡은 실력보다 운의 비중이 정말 큽니다. 30개의 로켓 크로스 테스트에서 하나가 터지면 성공.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부분 포기하게 되고 남는 건 재고 창고가 된 내 집뿐입니다. 네 번째, 돈 많은 셀러의 후기 공격이 들어온다. 자본을 가진 셀러가 들어오면 리뷰 1000개는 기본입니다. 제가 3위였던 상품도 신규 셀러가 2개월 만에 리뷰 2000개를 쌓더니 1위를 가져갔어요. 이 상황을 2번 연속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일일이 캡처해서 쿠팡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자본 앞에서는 이것도 실력이 의미가 없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비 구멍이 매우 크다. 쿠팡 광고는 초반에 적자를 좀 각오해야 합니다. 제가 하루에 10,000원을 쓰다가 30만 원까지 써봤는데요. 흑자 전환이 안 되더라고요. 담당 MD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마진 60%에 육박했던 제 상품이 나락 이후에 광고비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솔직히 저는 쿠팡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월 1,000씩 그냥 벌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단 10일 만에 모든 걸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찾아야겠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저는 스마트 스토어로 방향을 틀었고 오늘 그 장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철저한 실력의 영역이다. 고인물들의 잔치, 지금 시작하면 한 건도 판매 못함, 트래픽 없이 상위 노출 절대 불가능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면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철저한 실력의 영역입니다. 한 예로 제가 내공을 다지고 5월 말에 상품을 한 개 업로드를 했는데요. 그게 4개월 만에 빅파워가 됐습니다. 지금은 개편이 돼서 빅파워 되는 게 정말 쉬운데 개편 전에는 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마진율이 80%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카테고리 1, 2위를 다 하고 있거든요. 사기 노출을 하게 되면 비싸게 판매해도 팔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이 실력이 있으면 뒤늦게 시작한 셀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자유도가 높다. 물론 처음 상품을 키울 때는 어느 정도 저를 갈아 넣는 것은 맞습니다.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매출 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상품 한 개만 잘 키우면 나중엔 제가 할 게 따로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 빅파워 스토어는 마진율이 너무 높아서 일부를 맡겼거든요. 포장도 이모님을 모시면 건당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와이프랑 유럽 여행도 다녀왔는데요. 다 이렇게 진행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마냥 노는 게 아닌데요. 그렇게 생긴 여유 시간에 다른 상품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 기획을 할 시간이 생긴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한데요. 쿠팡에서는 이건 고사하고 피곤해서 제가 자기 바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광고비를 거의 안 쓴다입니다. 쿠팡에서 나락 이후에 적자 수준까지 갈 정도로 제가 광고비를 썼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완전 반대더라고요. 일단 제 광고 수익률을 보시면 7,000%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빅파워가 됐다는 이 스토어도 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거의 광고를 안 하고 있죠. 제가 첫 번째 이유에서 스마트 스토어는 실력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쿠팡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제외 키워드 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쿠팡에선 AI가 다 해주니까.
네이버에서는 제가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실력을 갖추면 광고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품을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상위 노출이 되고 나서 제가 4, 5개월 동안 상품을 아예 건들지 않았는데 여전히 1, 2위입니다. 계속 이야기해서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이것도 실력의 영역입니다. 처음 세팅을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태그도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안 되는 태그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키워드도 있는데요. 휴대하기 좋은 크기, 이게 휴대용으로 읽히는 것 아시나요? 저는 이 태그로 남들 다 상품명에 휴대용을 쓰는데 저만 태그에 써서 상품명의 텀 카운트도 낭비하지 않았어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처음에 세팅을 어떻게 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기 효능감이 회복이 됩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스스로 기획한 상품이 성공하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자율성, 효능감, 관계성, 이 세 가지가 채워져야 사람은 몰입하게 되고 행복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스마트 스토어에서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버는 돈에서 얼마를 더 벌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퇴사해서 제 일을 하고 있지만 직장인 시절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직장인 시절보다 2배는 더 벌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밖에 못 벌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겠지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저와 결이 되게 비슷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 채널이 아시다시피 매우 작기 때문에 앞으로 저를 못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독으로 저를 다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